네, 강원 지역 특산품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확하거나 채집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마친 후 지역 특산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로컬 벤처 업체가 있다고 해서 오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로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 고성군의 동해영 씨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형 씨의 김은율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동해형 씨,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혹시 대표님 성함인가 했는데 이것이 대표님 성함은 김은율 씨고요. 네. 이 동해형 씨, 어떤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으신 건지요? 네. 원형 그대로 반려동물 수산물 간식을 제조하고 있는 김은율입니다. 네, 동해영 씨는 동해바다 할 때 동해랑요. 네. 향기날 형자 또는 형태의 형자를 쓰고 있고 시푸드 할 때 씨를 써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나는 원형 그들의 시푸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향기날 형자를 쓰면은 보통 비린내는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네. 비린내를 좋아하는 대상을 위한 시푸드이기 때문에 동해에서 나는 향기나는 시푸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 본인을 강원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할 정도로 이 로컬이라는 요소를 잘 살렸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참여하시게 됐고 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요? 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일단 지역의 가치랑 사업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창업하는 로컬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년도에는 22대 1, 또 21년도에는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 있는 육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 이제 저희는 인구 2만의 소멸위기의 지자체의 1차 수산물을 이용해서 저희만의 방법으로 전국에 유통하는 부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에 선정되어 이렇게 자부심 있게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동해형 씨의 아이템, 반려동물을 위한 수산물 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부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런 상품을 생각하셨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또 수산물에서 나는 냄새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반려동물 간식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먼저 제가 서울에서 이제 소셜 커머스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회나 수산물을 배송시켜서 먹는 서비스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당시에는 채소 육류는 유통이 좀 활발한 데 비해서 수산물 유통이 비린내나 선도 유지 문제 때문에 조금 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도 유지와 비린내 부분은 유통 시스템상의 어떤 큰 규모의 개선이 좀 필요했고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비린내를 역으로 좋아하는 대상에게 제품을 팔아보면 어떨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살았던 마을에서는 생선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말려서 먹는 거거든요. 말리게 되면은 푸석한 살도 이제 쫄깃해지고 또 영양 밀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데 그 말리는 과정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이제 훔쳐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애태우셨는데 반려동물이 그만큼 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부모님께서 이제 30년간 종사하신 수산업과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기획이랑 또 콘텐츠 만드는 능력을 접목해서 4년간 준비해서 이렇게 탄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고성이라고요? 네, 고성입니다. 고성이면 이제 바닷가니까 생선이 참 흔한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흔한 생선을 우리 동물들의 간식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고양이의 경우에는 뭐 워낙 생선을 좋아하니까 뭐 우리 사람들은 좀 비릿하라고 생각하지만 고양이에게 있어서는 아주 더없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강아지들도 수산물을 좋아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강아지 보호자들도 좀 많이 구입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강아지의 경우에 이제 후각과 식감에 의해서 특히 기호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시중의 식품들은 향미를 더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어떤 첨가물을 넣지 않고도 일단 그 비린내라는 수산물의 그 진한 향 덕분에 기호성이 굉장히 높고 또 시중 식품에 비해서 좋은 식감이기 때문에 유견이랑 노령견까지 섭취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한 70% 이상 정도는 강아지 보호자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반려묘 또 애완견들 많이 키우시니까 네. 많이들 찾는군요. 전국에서 그러면 다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네, 온라인 통해서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럼 고성에서 지금 이 제품을 만들고 계신 건가요? 네, 고성에서 직접 제조하고 있고요. 고성에서 나는 생산물, 원물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얼마 만에 연구 끝에 이렇게 성공하신 겁니까? 아직 성공이라고 하기는 되게 부족한데요. 네. 네. 이제 한 3년간 기획은 계속 하고 있었고, 네.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2019년 말에 이제 런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강아지 산책도 좀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마 또 간식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육류위주인 기존 간식과 비교했을 때 수산물 간식이 가진 장점이라면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장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 육류는 사실 아무리 건강히 만들어도 좀 포화 지방을 함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수산물은 이제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저칼로리, 고단백, 또 특히 오메가3 같은 유용한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활동량이 좀 적어지는 요즘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수산물이지만 염분을 1%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하고요. 정기적인 성분 검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자연산 수산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저희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만드는 거에 대한 특허도 지금 등록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반려동물들 이 수산물 간식이 좀 있었습니까? 기존에도 있기는 했지만요. 어떤 트릿이나 큐브 형태의 재단 형태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중에 말 못하는 대상한테 좋지 않은 원재료나 어떤 성분인지 모르는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원물 형태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생선들 많이 사용하세요? 저희 동해안에 여기 자연산으로 나는 대구, 연어, 도치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또 방어, 송어, 또 잡어, 또 열빙어, 속초 양미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치 같은 경우는 겨울에 나오지 않나요? 네, 겨울에 나고요. 네. 주로 이렇게 잘 나오는 시즌에 저온 공법으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주문 시에 생산 바로 해서 신선하게 이렇게 향을 유지한 채로 보내드리는. 뭐 수산물이라고는 하지만 뭐 거의 다 재료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나요? 맞습니다. 저희는 향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한 10여 종에 불과하지만 30종, 50종까지 해서 수산물 로컬에 있는 수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선택의 폭을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족처럼 키우는 가정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 이상으로 아주 좋은 고급 이 원료들을 식품들을 먹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로 어떤 그 생선이 많이 선호하시나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원기 회복 같은 데는 이제 대구같이 흰살 생선들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다른 좀 익숙한 연어나 방어 이런 부드러운 생선도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호강하겠군요. 우리 반려동물들이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수산물 간식을 또 만들어주셔서 요즘 또 니즈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트렌드와 로컬성까지 접목하니까 정말 승승장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방송 듣고 있을 예비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큰 소스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직 저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라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요. 요즘 소비자분들은 생필품 같은 것들은 저가나 빠른 배송을 원하지만 진짜 내가 좋아서 구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토리나 가치 같은 것들을 소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을 기획하고 키워나가는 단계에서 사업을 로컬과 잘만 연계시킬 수 있으면 그 지역이 가진 스토리와 가치가 사업에도 뒷받침이 되고 그 결과로서 지역의 활력을 띨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브랜드가 가진 스토리와 배경은 억지로 만든다고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물론 그 좋은 창업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이랑은 또 다른 역경은 있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진 리소스들이랑 본인이 즐거워하는 가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또 그것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좀 잘 살펴본다면 그 장소가 어디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청년들 대도시만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좋은 사례로 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지역 특산물이라고 하면 고루한 이미지를 좀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동해영 씨의 성공 사례가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역할도 해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로컬 상품이 나가야 될 방향 어떻게 좀 잡고 계십니까? 여전히 성공으로는 멀었지만 일단 좋은 물상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 하면은 고루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또 로컬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뭔가 새롭게 해석된 느낌인데요. 네. 사실 세계적인 많은 브랜드가 로컬이나 지역 특산물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다만 로컬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지역의 특별함이 되어야지 지역 안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경쟁력이나 수준에 머무른다고 하면 로컬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그대로 고루한 이미지로 뭔가 축소될 거고 지금처럼의 관심도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만한 스토리나 경쟁력에 집중해서 세계 어디나 놓아도 전국뿐만 아니라 그런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제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일단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이제 전답인 최아림 군과 동료분께 좀 고맙단 말도 전하고 싶었고요. 네. 무엇보다 일단 고향에 내려와서 좀 고군분투하느라 바빴는데요. 그동안 좀 소홀했던 제 아들 김동혜와 제 아내 흥예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조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는 인구 2만밖에 안 되고 청년 인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요 비전이나 꿈을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찾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해영 씨를 100억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히셨던데 꼭 이러셔서 지역 우리 네네. 일자리 창출에도 큰 공헌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요즘 스타트업 상장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주식 네네. 상장까지 대박 네.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해영 씨, 김은율 대표였습니다.